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개별 이슈들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개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20% 가깝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가는 삼성전자 지금 1% 넘게 오르면서 55,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동안 이런 악재들이 이 주가에 다 반영된 건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빠지고 있다, 안 빠지고 있다가 이제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오늘 뭐 1%대의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 상승에 저는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좀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실적이 좋지 않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려면 결국 HBM이라고 하는 산업에서의 어떤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디램의 가격의 추이가 조금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디램의 가격 추이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삼성전자도 불편할 뿐더러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단 애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선 이 두 가지 요소가 해결이 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악재가 그만큼 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나 지금의 가격은 매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조금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확실한 턴어라운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과 팹리스 관련 종목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 넥스트로 어떤 섹터가 주목받을지 참 궁금해요. 네,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 것 자체는 쉽진 않지만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가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OLED 관련된 쪽 장비주들, 증착 장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쪽에서 한번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원래 본업 자체가 OLED 관련 장비 사업을 하거나 검사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기판과 그 증착에 대한 부분들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유리기판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환매는 OLED라던가 이런 증착 장비 쪽 장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CES 2025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본격적인 AI 제품들,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탑재된 그러니까 스크린 가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OLED라던가 이런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 2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주들 중에서 지금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아무래도 좀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JNTC, SKC 같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보는 것 괜찮을 것 같고 OLED 증착 장비 관련 종목들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 만년 소외주로 꼽혔던 LG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가전은 LG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인도법인 IPO로 글로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거든요.
인도도 인구가 참 많다 보니까 인도 가전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LG전자 한 20만 원 선까지 한번 올라갔던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누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얼마나 빨리 찾을 거냐에 대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아까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LG전자도 그렇고 어떤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가 인도에 대한 IPO 그리고 인도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ES 2025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AI 기술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G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결국에는 AI를 접목시켜서 어떤 쪽으로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그널을 내줄 거기 때문에 LG전자도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도 쪽 공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밸류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규 관점이라던가 좀 비중 확대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단기간에 어떤 좀 급등을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바이오 지금 내일 새벽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나? 라는 이런 댓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별 악재가 나온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아스템 캐몬이 임상 3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여전히 하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의료 AI 내에서 흐름이 좋았던 루닛도 오늘 블록들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금 10%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나온 이런 개별 악재들이 제약 바이오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내일 금리 인하를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걸까요? 일단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개별 성장 스토리를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병 관련한 자사 제품이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점 하한가를 갔는데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 3상에서 이렇게 유효성 입증을 못했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이제 근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블록딜로 매도한 수량과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AI 중심이 지금 계속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루닛 같은 경우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펀더멘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같은 조정이라도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필사적으로 좀 피해야 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덥석덥석 잡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혹은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트럼프 2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가의 인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안 좋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좋고요. 셀트리온 좋고요. 그러니까 CDMO, CMO,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이쪽은 굉장히 좋기에 저는 우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좀 맞추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개별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이 워낙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12월 달 금리 인하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다소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되기에 저는 금리 인하만을 맹목적으로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선별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개별 모멘텀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내년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궁금한데 이주호 본부장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모멘텀을 가진 종목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좀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뭐 CDMO 관련돼서 기업 전문 기업으로 출범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번에 ADC 파이프라인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펜트라도 결국에는 내년에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올해 정말 주가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의 박스권 안에서 정말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또 CDMO에 대해서 이제 생산시설 구축하면서 이러한 뭔가 발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좀 딛고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게 또 1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가 인하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이번 FOMC 금리 인하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내년의 점도표가 과연 금리 인하를 얼마나 가리킬 것이냐 이거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저는 셀트리온 그동안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시세가 한번 나와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은 셀트리온,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가진 종목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폐 섬유종 관련 치료제인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초청이 돼서 가서 이제 기술 시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술 시연 전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 기업들 리스트 중에 하나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정을 참고를 하시고 매매할 시에는 앞서 이제 이주호 본부장님의 기업들도 좋지만 이 기업도 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주의 경보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투자 주의가 조금 풀려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러니 그동안에 너무 익숙했던 주도주 뭐 이런 기업들도 좋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얼굴들을 또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과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저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셀트리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가진 종목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조선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 양육함의 절반이 지금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우리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한화오션이 올해 2차례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추주한 바 있어서 오랜만에 한화오션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요. 에이스 현대중공업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간의 단기적으로 고가 영역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조선주들 장중 눌림목 구간에 이용해서 좀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다수의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 혹은 추가 시세를 낸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리고 있어서 장중에 조정을 이용한 매매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일본 기준으로 주가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시에 그냥 과감하게 사야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왜냐, 미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선 쪽은 굉장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옥죄어가고 또 중국을 옥죄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을 선택을 할 거냐 유럽을 선택할 거냐
결코 그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납기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도 MRO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MRO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감, 모멘텀들이 붙어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MRO 사업이 한화에게 얼마만큼의 영업이익률을 좀 줄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준다라고 했으면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나도 훨씬 더 많이 났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MRO에 대해서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잡힐지 모른다라는 불신도 있기 때문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실적을 바라보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얼마나 찍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선사가 낫겠냐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이 낫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둘 다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조선 기자재 안에도 정말 많은 밸류 체인이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엔진과 피팅 밸브를 놓고 본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피팅 밸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멘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말하기가 참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사실 이제 LNG 운반선이라던가 PC선 같은 경우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피팅 밸브라던가 본행제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엔진이던 이제 HD 현대 이제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런 엔진의 기술을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하나엔진이라던가 HD 마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3분기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줬던 쪽은 지금 엔진 쪽이기 때문에 사실 피팅 밸브나 이쪽은 지금 성광밴드가 한 차례 시세를 좀 강하게 내줬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부담이 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피팅 밸브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엔진 쪽이 오히려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더 좀 시세가 나오면은 좀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 모멘텀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 중에 굳이 하나 꼽자면 엔진 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팅 밸브 쪽도 좋지만 아직 시세가 덜 나온 엔진 관련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머스크와 트럼프 이슈에 주목받는 섹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CES 2025 행사를 앞두고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은 자율주행 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게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FSD와 로봇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가정하에 하드웨어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드웨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모듈이냐 아니면 이제 센서류냐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는 거의 완벽하게 카메라 모듈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당연히 뭐 LG 이노텍 혹은 삼성전기 아니면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FSD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FSD만큼 이 구글의 웨이모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로만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같은 센서류까지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웨이모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에 그렇게까지 이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향후의 모멘텀을 뭐로 낙점을 했느냐? 로봇이 지금 가장 화두인 것 같은데 로봇도 마찬가지죠. 뭐 AI, 인공지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또 돌고 돌아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 퓨런티어를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이제 추가로 LG그룹주들이 전사적으로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쪽에서는 LG 이노텍까지 바라보는, 그러나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익률 부분을 고려를 하면 퓨런티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센스 있게 공통 분모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 퓨런티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LG 이노텍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에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탄소 포집,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테마에도 참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주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어떤 기업이 딱히 막 명확하게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이슈에 의해서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자율주행과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완전은 뭐 관련된 기업이 없는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도 저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좀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단기 급등하고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탄소 포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시세 난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탄소 포집을 이용한 뭐 운반이라든가 저장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와 관련된 저장이라든가 운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보다는 저장과 활용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액화 암모니아 쪽 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수소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유통 관련돼서 좀 잘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탄소 포집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은 저장 활용과 관련된 기업으로 롯데정밀화학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남은 오후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